네, 국내 이슈 체크인 메리츠증권 양태준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오늘 양태준 대리와 함께 나눌 얘기들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외국인 매도세로 불안한 투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글쎄요,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거의 뭐 지금 몇 거래일인지 모르겠어요. 계속해서 좀 연속으로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,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, 글쎄요, 800억 가까이 이렇게 매도세가 나왔다는 건 이건 좀 상당히 좀 규모가 코스닥 치고는 좀 너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,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. 중국도 요즘 한몫 더 하는 것 같고요. 우선 제가 준비한 좀 표를 보시면 네. 이게 이제 변동성 지수거든요. 예. 변동 지수인데 지금 계속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우상향한다는 것은 투심 자체가 약간 좀 공포 쪽으로 간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 매도가 나왔는데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외국인 매도 거래일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네. 7거래일, 그러니까 최고가 6거래일까지 외국인 매도세였는데 네.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7거래일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들어서 가장 많다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외국인 매도세로 인해서 좀 전체 투심 자체가 사실 좀 공포, 그러니까 위축했다라기보다는 약간 공포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다. 그렇게 보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좀 상당히 많이 밀린 상황이었고,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많이 좀 폭락하는 모습, 그리고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많은 하락을 보여줬거든요.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투심 자체가 상당히 좀 공포 분위기로 가고 있고, 네. 기관 쪽이라든지 외국인들도 이제 그러한 분위기에 같이 이제 좀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네.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 쪽에서 코스닥 시장이었죠. 코스닥 시장에서는 특히나 기관도 전혀 이 매물을 받아내지 못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. 이같이 수급이 불안한 이유, 그리고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팔고 있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이제 이유는 이제 오늘이랑 내일 있는 FOMC라고 보고 있는데요. 실질적으로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새벽에 이제 아마 그 결과가 나와서 이제 아마 이제 수요일 날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장 열리면 그 시장 좀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좀 9월 금리 인상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. 근데 또 다른 일각에서는 지금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 너무 불안하고 유가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환율에 대한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아마 9월엔 또 안 할 수도 있다. 9월에는 언급 안 할 수도 있다. 네. 이런 또 시각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민감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다. 근데 좀 길게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. 나쁜 게 아니고 이제 그만큼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신호일 수가 있는데, 네.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투심 자체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, 지금 아마 오늘 시장에서도 어제 중국 시장에 상당히 많은 폭락을 했기 때문에 네. 국내 증시 좀 많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오히려 그래요. 저희가 뭐 앞서 글로벌 마켓 리더에서 살펴봤습니다만, 자, 이렇게 지금 금리 인상을 좀 어떤 시그널을 좀 보내야 되는 시점에서 중국이 이런 큰 폭락이 왔다면은 글쎄요, 미국도 한번 좀 주춤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, 단기적으로는 좀 상당히 좀 불안감이 시장에서 많이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, 여기 좀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? 아마 단기적으로 아마 이제 충격이 좀 오늘이나 이번 주 정도는 좀 크게 올 수도 있고요. 네.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주 수요일 날 기점이 아마 이제 뭐 반등 시건이 나올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 좀 봐야 되는데, 만약에 여기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고 뭐 조정이 온다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추가 매수, 그러니까 신규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포 분위기로 갈 때에 대한 부분들,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는 추가적으로 반등 시그널이 세게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추가 매수의 기회, 그러니까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온다면 매수 기회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,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은 아무래도 좀 약간 하락 쪽으로 좀 더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더 싸게 주식을 좀 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원달러 상승이 좀 강하게 좀 오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들이 상당히 좀 세게 왔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도를 함에도 계속 이제 수출주라든지 이런 좀 소외된 업종들에 네. 대한 부분들이 좀 계속 이제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좀 강하게 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지수를 이끌어갈 수 있는, 그러니까 방어를 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좀 대형주 쪽으로 어느 정도 좀 시각이 좀 바뀌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사실상 그럼 FOMC 회의라던가 환율의 변수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에 더 민감한 사안이긴 하잖아요.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코스닥이 이례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단 말이죠. 이 부분에 있어서의 외국인 매도는 뭐 일시적이라고 봐야 될까요?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
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들 수급으로 많이 좀 네. 이끌어와서 바이오 제약주들이 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왔는데 네. 실질적으로 이제는 바이오 제약에 대한 관심 자체가 많이 좀 없어졌다. 왜냐면은 그동안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러한 급등세에서 일부 차익 실현하고 벌써 다 나갔고 이제 기관들이 이제 나가고 있거든요. 거기서 이제 일부 이제 뭐 한 상위 한 10% 종목들 이제 정말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차익 실현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그 금리 인상을 앞두고 눈치 보기를 하면서 다시 이제 새로운 섹터를 찾아가면서 지금 이제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으로 좀 돌아볼 때 업종별로는 좀 어떤 업종이 이럴 때 좀 반등의 어떤 수혜를 좀 볼 수 있을까요? 우선은 어제 같은 경우도 봤을 때는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들, 뭐 자동차 업종도 되고요. 그러니까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포스코 같은 좀 대형주도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. 근데 전체 안으로 수급을 또 본다면은 상당히 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 수출주 정도로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좀 네.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.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장 트렌드에 좀 맞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있지만은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좀 메르스가 안정되었고 또 원달러 상승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거기에 맞는 트렌드를 좀 찾아가시면 지금 뭐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이슈로 단기적인 좀 그런 포인트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대리님 말씀은 결국엔 어떤 대형주로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. 일단 유가랑 뭐 항공주를 볼 수도 있고 메르스가 안정됐다는 건 소비주의 쪽으로도 꾸준히 좀 관심을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전략적으로 봤을 때 관심 종목 그러면은 업종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오늘은 제가 이제 오늘 갖고 온 거는 좀 약간 좀 트렌드 관점에서 좀 맞춰본 전략인데 좀 예림당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림당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티웨이 홀딩스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티웨이 홀딩스가 이제 티웨이 항공 지분을 또 갖고 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 저가 항공에 대한 수혜를 좀 많이 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저가 항공주가 좀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메르스가 이제 안정이 됐기 때문에 여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맞물려 있을 때 좀 예림당 좀 좋지 않을까. 그리고 이제 좀 차트를 좀 보신다면은 지금 하락률이 상당히 좀 크게 거의 한 30% 정도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네. 그거에 대비해서 외국인 지분율은 견조한 흐름을 보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맞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그 외국인과 그 괴리율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5, 6거래는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.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하락률 대비해서 외국인 보유 지분이 견조하기 때문에 또 강한 좀 반등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지금 큰 폭으로 좀 밀린 이후에 좀 반등을 강하게 예상한다. 그럼 네. 실적적으로도 어떤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나요? 일단은 뭐 항공주가 1분기에 메르스 여파로 상당히 좀 불안했었거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저효과 이상으로도 좀 하반기를 기대할 수 있는 건지. 아무래도 이제 저가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소비 심리 자체가 좀 네. 싸게 가서 본인들을 위한 좀 소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트렌드에 좀 가장 좀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유류 할증료도 이제 상당히 좀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모든 수혜를 지금 저가 항공으로 다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에서의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또 강한 반등 시그널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시장을 길게 보기가 참 어려운 시장인데요. 네. 단기적으로는 코스닥은 성장주를 대변하죠.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형주로 어느 정도 손바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이다. 이에 미리 대비해보자라는 전략 살펴드렸습니다.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죠. 국내 이슈 체크인 메리츠 종금증권 양태준 대리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